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충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점의 운동역학에 있어서 충돌이라고 하면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충돌이 있고, 첫 번째는 센트럴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플레인 오브 컨택트라는 부분이 있고 라인 오브 임팩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두 물체의 그 속도가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일직선 상에, 즉 속도의 방향이 일직선 상에 있을 때 그 센트럴 임팩트라고 하게 되고, 두 번째 그림은 오블리크 임팩트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 서로 부딪히는 그 충돌을 오블리크 임팩트라고 하고, 일단 두 개로 나누기는 했지만 어차피 이 각도 시타나 파이가 0이 되게 되면 결국 센트럴 임팩트가 되게 되므로 구별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B번의 오블리크 임팩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시타 각도 두 개의 시타와 파이가 0이 될 때를 센트럴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센트럴 임팩트 과정에 있어서 실제 어떤 충돌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충돌 전에 A의 VA의 속도가 더 큰 이런 두 개의 그 구형의 물체가 이쪽 A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점점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러한 충돌을 하는 시점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초기 그 충돌이 시작했을 때를 디포메이션 임펄스라고 하게 되고, 항상 우리가 충돌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PDT와 DT라는 충격량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각각의 그 화살표는 이 물체 B의 그 A에 의한 그 충돌의 어떤 효과를 나타낸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은 당연히 이 물체 A의 그 B에 의해서 그 작용하는 어떤 그 충격량의 방향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충돌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최대 그 변형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 두 개의 물체는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공통 속도인 V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다시 물체는 완전 그 강체라든지 혹은 완전 소성체가 아닌 이상 탄성체라고 하면 다시 변형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의 이 인테그랄 RDT를 우리가 레스티튜션 임펄스라고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의 방향은 다음에 그 각각의 물체가 상호작용한 그 화살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가 초기 디포메이션 임펄스와 레스티튜션 임펄스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즉 초기 그 디포메이션 임펄스는 운동량 P에 의한 충격량이라고 하면, 레스티튜션 임펄스 같은 경우는 이 탄성체가 변형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감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진 충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처음 부딪힐 때가 가장 그 충격량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인테그랄 PDT가 인테그랄 RDT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완전히 이제 탄성체가 이제 변형이 회복이 되어서 두 개의 물체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이제 질량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 각각의 이제 속도는 이제 그 초기 이제 VA1이었던 것은 VA2로 속도가 변화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B 물체도 이제 VB2로 이제 속도가 변하게 되고, 이때 이제 초기 우리가 A 물체의 속도가 컸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돌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B 물체의 속도가 A 물체의 속도보다 이제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제 완전 강체라고 가정을 하면 변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테그랄 PDT와 인테그랄 RDT는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또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변형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조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충격량이 이제 서로 각각의 물체에 작용을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충돌 후에는 이제 서로 분리가 되어서 이제 속도 변화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완전 소성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A 물체가 B 물체에 그냥 붙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그 해석 프로그램의 발달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제 변형체의 그 탄성 회복까지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뭐 실제 뭐 실무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과정을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할 일은 거의 없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충돌의 과정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개념은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그러한 해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efficient of Restitu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물리 책에는 그 뭐 반발 계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restitution을 왜 반발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탄성체와 이제 소성체에 있어서 어떤 이제 탄성 회복에 대한 어떤 복원에 대한 개념이 이제 restitution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반발 계수라고 하기보다는 뭐 복원 계수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 물리책을 이제 저술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한 용어를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엄밀한 의미는 이제 다음에 어떤 우리가 탄성 회복을 할 때에 어떤 이제 이러한 그 디포메이션 임펄스와 이제 레스티튜션 임펄스의 비를 나타낸 계수가 바로 이제 coefficient of restitu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돌 문제를 다룰 때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식이 다음에 이제 운동량 보존식이 되겠고, 일단 운동량 보존은 이 두 물체에 대한 이제 운동량은 이제 그 뭐 충돌을 그 하기 전이나 충돌 후에도 이제 보존이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이러한 이제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 속도를 이제 그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물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A 물체만 봤다고 했을 때 A 물체에는 이제 이러한 운동량 그 이제 보존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충격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충격량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제 충격량, 운동량 원리에 의해서 이제 또 하나의 다음과 같은 이제 방정식에서
우리가 나중 속도를 이제 A에 대한 나중 속도를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인테그랄 PDT라고 하는 충격량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할 때에 이 인테그랄 RDT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복원을 할 때도 이제 다음에 이제 수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제 이때 V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두 물체가 붙어 있을 때의 이제 공통 속도 V이고, 실제 이제 그 V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속도이므로 이제 현재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 속도를 계산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식이 더 필요한데 이제 그 식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이 반발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반발 계수의 정의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인테그랄 PDT분의 이제 인테그랄 RDT를 이제 이 두 개의 비를 우리가 이제 coefficient of restitution이라고 정의를 하고, 기호로는 E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A 물체에 대한 그 반발 계수 E는 이 두 개의 비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반발 계수 E는 이제 B 물체도 동일하게 그 값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B 물체에 대한 반발 계수도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VB2-V 나누기 이제 V 빼기 VB1이므로, 따라서 이 두 개의 식은 이제 같다고 두고 우리가 이제 그 공통 속도 V를 이제 소거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반발 계수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B 물체의 나중 속도 빼기 A 물체의 나중 속도 나누기 이제 A 물체의 초기 속도 빼기 B 물체의 이제 초기 속도로 이제 정의가 되는 그 계수가 바로 이제 coefficient restitu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반발 계수가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반발 계수를 통해서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과 이 반발 계수에 의해서 이제 속도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변수가 두 개이고 이제 식이 두 개이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속도를 구할 때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이제 만일에 이제 이 반발 계수의 값이 1이면 결국 인테그랄 PDT와 인테그랄 RDT가 이제 같게 되면 이제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완전 탄성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그 영구 변형 없이 완전 회복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와 R이 같아지므로 이제 그 경우는 완전 탄성체라고 할 수 있고, 만일에 이제 E가 이제 0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소성체라고 하고, 혹은 이제 그 완전 비탄성체라고도 하고, 그때는 이제 이 인테그랄 RDT가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값은 0이 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임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E의 값이 이제 0과 1 사이에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떤 강체로 충돌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 일라스틱 임팩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 이 충격량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변형이 생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 강체로 가정을 한다라는 전제 자체가 이제 맞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강체도 우리가 어떤 변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인테그랄 RDT와 인테그랄 PDT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이제 소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에너지 소실이 없는 것은 이제 엘라스틱 임팩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에너지 소실이 즉 이제 어떤 디포메이션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블리크 임팩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각도가 시타1과 파이1의 각도로 이제 비스듬하게 A와 B 물체가 부딪혔을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각도가 생김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축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X축, Y축으로 그 이제 구별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이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이제 질점에 그 운동력학에 있어서의 이제 충돌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이런 X축 선상에서는 이제 충격량이 발생을 하지만 이제 Y축 방향으로는 이제 충격량은 발생을 하지 않고 단지 이제 어떤 속도의 변화만 이제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운동량 보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FDT는 제외를 하고 이제 각각의 축 방향의 이제 A 물체와 B 물체에 대한 운동량 보존식을 하나를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충격량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각각의 물체별로 다음과 같이 이제 충격량을 고려를 해서 이제 방정식을 작성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제 또한 그 경우에도 이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뭐 반발 계수가 주어지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식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물리 서적에서는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이제 에너지 소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도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보고 이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예제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러한 일반 물리나 물리 서적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뭐 운동 에너지만 보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도 시타가 이제 0도인 지점에서 이러한 백 A가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다가 이제 이 물체를 이제 구속을 해제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궤적으로 자유 낙하를 해서 이제 시타가 90도일 때 이제 18파운드의 이제 박스 B를 이제 친다라고 했을 때 충돌 후에 이제 속도와 이제 충돌 과정 동안에 이제 에너지 손실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어떤 이제 두 개의 물체의 충돌 문제와는 다르게 어떤 이제 일직선상도 아니고 이제 비스듬하게 부딪히는 경우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두 물체가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속도가 변하고 이제 에너지 손실도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센트럴 임팩트인지 오블리크 임팩트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B는 정지 상태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시타가 0도일 때의 어떤 접선 방향만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충돌 시에는 결국은 이 임팩트 라인을 따라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센트럴 임팩트라고 보고,
먼저 이제 우리가 운동이 아니고 이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제 T0 플러스 V0는 T1 플러스 V1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제 초기는 두 물체 다 이제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뭐 운동 에너지나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실제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던 물체는 A 물체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제 T1과 V1도 이제 A 물체에 대한 것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고, 먼저 이제 T1은 2분의 1 mv 제곱에서 일단 그 백 A의 그 무게는 이제 6파운드로 주어졌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슬러그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제 32.2 피트 퍼 세크 제곱을 나눠주면 이제 질량이 되므로 이제 다음에 값으로 질량을 구하고, 일단 그 충돌 시에 VA의 속도도 우리가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VA로 표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 V1은 이 그 줄의 길이가 3pt였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90도로 돼도 이 줄의 길이는 변화가 없으므로 결국 이 높이가 3pt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데이텀을 이쪽으로 지금 초기 위치 이쪽을 A점을 이제 데이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데이텀 아래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mgh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mg는 결국 6파운드가 되게 되고 이제 높이는 3피트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계산을 해주면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VA는 이제 13.90 피트 퍼 세크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제 MBVB1 플러스 MAVA1은 이제 MBVB2 플러스 MAVA2이고, 이때 이제 VB1은 0, 그 VB가 0이기 때문에 소거되고, 이제 VA는 우리가 앞서 이 구한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고, 이제 나중 속도 VB와 VA는 현재는 이제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그 운동량 보존식을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하나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반발계수 E의 값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E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적을 수 있고, 또한 이제 VA와 VB의 초기 값은 알고 있으므로 따라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다시 이제 VA와 VB에 대한 이제 방정식을 하나를 더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미지수가 두 개이고 이제 식이 두 개이므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이제 VA2는 마이너스 1.74 피트 퍼 세크이고, 우리가 방향을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방향이 반대이므로, 따라서 이제 오른쪽이 아니라 이제 왼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도시를 하시면 되겠고, VB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을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속도는 우리가 다 구했고, 이제 에너지 손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 1 이제 1에서 2 과정에서의 이제 U의 그 총 합은 이제 T2-T1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그마 그 U1에서 2는 그 모르는 값이고, 일단 우리가 속도를 우리가 모두 다 구했었기 때문에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서 이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T2는 이제 A 물체와 B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더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T1도 마찬가지로
이제 충돌 전에 이제 A와 B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모두 합하면 되는데, 일단 초기 B 물체의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초기 B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이제 T2는 우리가 앞서 그 계산한 이제 VB2와 VA2를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두 개의 값을 이제 더해주면 되고, 이제 빼기 이제 초기 그 충돌 전은 이제 A 물체에 대한 운동 에너지만 있으므로 이제 이 속도를 대입을 해서 이제 2분의 1 mv 제곱의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그 마이너스 10.1 피트 그 파운드의 값이 이제 계산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초기 에너지가 이제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음수값이 나왔으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에 값만큼의 이제 에너지 그 손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블리크 임팩트에 대한 예제로, 이제 각각의 이제 질량이 1kg과 2kg의 이제 매끄러운 디스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Y축 방향의 어떤 이제 속도 성분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각각의 주어진 그 속도와 각도를 통해서 이제 각 축 방향의 이제 속도 성분을 표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즉 이제 이 속도 벡터를 이제 각 축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충돌 시에 그 각 물체별로 이제 운동량과 이제 충격량을 표시를 해보면, 이제 초기 우리가 이제 그 VA에 대한 이제 각 축방향 속도 성분에 의한 이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도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A가 이제 B에 충돌해서 생기는 그 충격량의 방향은 이제 A에 작용하는 방향은 다음의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인테그랄 FDT라는 충격량이 발생을 하고, 이제 나중에 그 A 물체의 이제 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도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B 물체도 우리가 그 각각의 이제 초기 그 속도 성분의 방향과 값을 우리가 구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의 방향으로 표시가 됨을 알 수 있고, 동일하게 이제 B 물체에는 이제 A에 의해서 다음의 방향으로 이제 인테그랄 FDT라는 충격량이 작용을 하고, 결국 이 운동량과 이제 충격량을 초기 그 충격량을 더한 값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운동량으로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나중 그 속도와 그 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우리가 현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두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도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계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방향들은 이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X축 방향의 그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X축 방향의 이제 운동량 보존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MA VA1 플러스 MB VBX1은 이제 MA VAX2 플러스 MB VBX2가 되게 되고, 일단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값은 MAX가 아니고 이제 VAX와 VBX의 값은 알고 있고, 이제 나중 속도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 하나의 방정식을 이제 운동량 보존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이제 반발계수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반발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다음에 또 하나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이 두 개의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이제 VAX2는 마이너스 1.26 m/s가 되게 되고,
VBX2는 1.22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초기 그 방향과 이제 다르게 이제 표시가 됨을 알 수 있고, 일단 VBX의 2는 이쪽 방향이고, VAX2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도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Y축 방향의 운동량 보존식에서 우리가 이제 충돌할 때 이제 디스크가 이제 매끄러운 디스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바로 이제 그 VAY와 Y1과 VAY2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VAY2는 이제 조기 그 속도와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기 속도와 이제 동일한 값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물체도 이제 매끄러운 디스크였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값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일에 매끄러운 디스크라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이제 X축 방향에서 동일하게 이제 각각의 그 운동량 보존식을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또한 반발계수 2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